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1월 8일 NBA 리뷰와 1월 9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경기가 많지 않았고 어저께 3경기, 3경기 저희가 해드렸죠. 일단 시카고와 유타의 경기, 오늘 저희 시카고가 NBA 1순위였습니다. VIP 1순위였었는데 충분히 1순위의 값어치를 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최근 시카고의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부셰비치도 좋고, 그 다음에 라빈, 그 다음에 드로잔, 이 세 명이 워낙 폼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시카고는 쭉 데려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상대팀을 봐야겠지만, 그게 당분간 시카고는 계속 데려가도 괜찮다. 수비도 상당히 좋아졌고, 라빈의 어떠한 최근 슛감 완전히 핫핸드죠. 시카고 좋다. 그 다음에 골스, 이게 저희 VIP 2순위인가 그랬었는데, 탐슨이 경기 바로 코앞에 두고 탐슨이 아웃이 됐어요. 탐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골스는. 커리도 없는데 풀 탐슨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오늘 올랜도도 잘 하긴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경기였고, 탐슨이 오늘 없다라는 게 좀 컸다. 탐슨이 부재가 좀 컸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올랜도도 이제 조금씩 폼이 올라오는 듯 보입니다. 올랜도도 일단 징계자들이 이제 다 복귀를 한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올랜도 애들도 이제 서서히 다시 폼을 추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와 레이커스 경기, 제가 어제 이 경기는 승패는 패스, 레이커스 프랜승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레이커스 프랜승이 저희 VIP였었어요. 레이커스 프랜승. 일단 세크라멘토의 최근 경기력이 조금 다운됐었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가 제임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레이커스 누구야? 누구냐 걔. 잠깐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브라이언트인가? 브라이언트. 브라이언트. 브라이언트의 최근 폼이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제임스와 브라이언트가 프론트 코트를, 세크라멘토의 사보니스가 있는 프론트 코트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언급했던 슈레더의 폼이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던 슈레더의 폼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4년 전쯤 되나, 애틀란타에 있을 때였던 슈레더의 어떤 아주 그 폼과 비슷한 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슈레더가 볼 핸들러 역할을 상당히 잘 해주면서 어떠한 경기의 조율도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데이비스만 돌아온다면 레이커스는 다시 충분히 강팀이 될 만한 여지가 있다. 슈레더 3점 감이 엄청나게 좋고, 그 다음에 물론 3점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니지만, 일단 데이비스만 돌아온다면 브라이언트, 데이비스, 르브론 제임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론트 코트에서는 거의 지배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5경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방송을 오늘 조금 일찍 한 이유는 내일 새벽 경기들이 있어서, 새벽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시작을 합니다.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입니다. 예, 디트로이트는 뭐 특별히 오늘 못 나오는 선수는 없고, 그 다음에 듀렌이 GTD인 상황인데, 듀렌이 오늘 경기에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예, 현재 언론에서는 뭐 그냥 가능성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만약에 오늘 듀렌이 나온다. 뭐 나온다 그게 아니라 안 나와도 저는 이 경기가 충분히 디트로이트가 필라델피아에게 비빌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필라델피아가 엔비드도 없고 그 다음에 터커도 없는 상황에서 프론트 코트가 상당히 헐거워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트로이트가 스튜어트와 만약에 듀렌이 나온다면 충분히 필라델피아의 어떠한 페인트 존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는 오늘 하든, 맥신, 멜튼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디트로이트의 헤이즈, 아이비, 보그다노비치라면, 일단 뭐 보그다노비치는 조금 나이가 연식이 있지만 헤이즈와 아이비라면 충분히 어떤 활동량으로 필라델피아의 백코트 자원들을 괴롭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게다가 맥시가 직전 경기에서 뭐 조금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상황은 아니고, 하든이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물론 뭐 멜튼이 뭐 최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최근 5경기 보면 지금 뭐 디트로이트나 필라델피아나 실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필라델피아의 실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벤치, 물론 주전 구간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앞서는 모습이지만 이건 엔비드가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벤치 구간에서도 디트로이트가 나쁘지 않은 모습. 그 다음에 어떤 3점 적중률 뭐 비슷하지만 필라델피아가 3점을 더 많이 맞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꾸준히 페인트 존에서 득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실점도 많기도 하지만 엔비드와 터커가 없는 상황에서 이만큼 실점을 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 경기는 충분히 디트로이트가 프랜승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다득점 경기 예상을 해 봅니다. 저 잠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포틀랜드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갑자기 잠기고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토와 포틀랜드와의 경기입니다. 자, 토론토 같은 경우 최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물론 포틀랜드도 분위기 안 좋습니다. 두 팀 모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분위기 두 팀 모두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지금 상황이 이 토론토가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일단 토론토는 지금 이제 거의 한 중반 정도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약함의 어떤 파괴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최근 직전 2경기, 3경기, 이 3경기에서는요, 시약함의 파괴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약함이 매 경기 막 30점 이상 득점을 하면서 날아다녔었는데, 최근에는 뭐 20득점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뭐 벤블릿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시약함과 벤블릿은 출장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한 경기 하면은 48분 중에 40분을 띱니다. 토론토가 특히나 이 주전자원들의 주전자원들의 이 출장 시간이 깁니다. 물론 포틀랜드도 길어요. 주전들의 출장 시간이 물론 포틀랜드도 길지만,
일단은 지금 거기에 대해 그 출장 시간이 긴 데에 대한 후유증은 토론토가 더 먼저 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최근 릴라드도 조금 체력적으로 지쳐 있다는 거. 두 팀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일단 벤치 구간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벤치 구간들이 뭐 마이너스 9.7, 마이너스 4죠. 득실 마진이. 벤치 구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이 주전 자원들의 출장 시간이 많다라는 거. 이 부분은 분명히 두 팀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일단 뭐 시아캄과 벤블릿이 오늘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시몬스와 릴라드도 힘든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 프론트 코트에서 했던 빅맨 자원이 부재가 오늘 경기에 어떤 결정적인 어떤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틀랜드는 너키치와 유뱅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너키치와 유뱅크스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토론토의 자원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공이 프론트 코트로 갔을 때의 어떠한 토론토의 어떤 수비 능력, 그 다음에 이 3점을 포틀랜드가 3점 비중이 한 39%, 그 다음에 토론토가 한 38% 되거든요. 근데 3점을 던지고 난 뒤에 어떠한 그 세컨 찬스, 리바운드 있죠. 오펜스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포틀랜드가 훨씬 좋습니다. 토론토보다는. 거기다가 뭐 적중률도 토론토는 30%고 포틀랜드 34%. 그 다음에 그 백코트에서 3점 실점률도 토론토는 40%나 돼요. 많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예. 리바운드도 차이가 많이 나죠. 두 팀. 예. 그 다음에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득점. 예. 포틀랜드가 조금 더 많고요. 뭐 어시스트도 포틀랜드가 많고요. 지금 최근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토론토가 오늘 경기 충분히 고전을 할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릴라드와 시몬스가 뭐 제 몫만 해준다면 너키치와 유뱅스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토론토의 사정이 그렇게 썩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그 두 팀 다 모두 연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연패 끊기 위해서 사력을 다 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포틀랜드의 프랜승, 포틀랜드의 프랜승 예상을 합니다. 전 이거 포틀랜드가 이길 것 같은데, 쫄리시는 분들은 프랜승, 그 다음에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애나와 샬럿과의 경기입니다. 인디애나와 샬럿은 뭐 두 팀 모두 지금 뭐 이 두 팀도 팀 컬러가 비슷합니다. 백코트 중심의 어떠한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샬럿은 프론트 코트에 플럼리, 그 다음에 인디애는 터너가 있는데, 솔직히 뭐 터너와 플럼리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백코트 대 백코트의 대결이에요. 오늘 백코트에서 승리하는 팀이 경기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로지어와 볼도 뭐 준수하지만 할리버트와 버디힐드도 준수하죠. 문제는 샬롯은 로지어와 볼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인디애나는 할리버튼, 버디힐드, 그리고 고만고만한 백코트 자원들이 많아요. nem바드, 마트린, 최근 코넬도 잘해요. 그리고 할리버튼 했지. 그 다음에 마트린 했지. 하여튼 그래 고만고만한 그 백코트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코트 자원이 많다, 저런 고만고만한 백코트 자원이 많다라는 거는 그 매 쿼터 꾸준한 경기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인디애나의 장점입니다. 물론 3쿼터에서 마이너스 3점의 어떤 득실 마진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5경기에 제가 봤을 땐 백코트에서 인디애나가 샬럿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벤치가 좋다는 겁니다. 물론 주전 구간에서는 인디애나보다는 샬럿이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예,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이 차이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백코트가 훨씬 더 두터운 인디애나가 오늘 경기 충분히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코트 싸움이기 때문에 3점이 특히나 더 중요한 상황인데, 3점 비중이 높은 샬럿이 더 3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 한 7% 정도 떨어지죠. 물론 이거 미러키전에서 직전 샬럿이 3점 성공률이 46%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예, 46%가 되면서 뭐 완전히 미러키 떡실신 시켰었죠. 근데 제가 미러키 프리뷰할 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 미러키가 백코트가 약하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샬럿의 백코트들이 조금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일단 인디애나의 어떤 최근 백코트의 흐름과, 그 다음에 어떤 수비 조직력, 그 다음에 어떤 공수의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이 샬럿보다는 미러키가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러키 최근 경기력, 최근 10경기 단 3패밖에 없는 상황이고, 홈에서 지금 5연승 기록하고 있고, 샬럿은 뭐 최근 10경기 3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저는 이 핸디 극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팀 모두 3점 많이 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득점 예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점수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득점 상황에서 인디애나가 핸디캡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애미와 브루클린과의 경기입니다. 지금 마이애미가 뭐 GTD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뭐 핵심적인 애들을 얘기해 보면은 지금 아데바요가 GTD고요. 그 다음에 히로가 GTD입니다. 근데 뭐 다 나오라고 해요. 그냥 다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도 저는 브루클린이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뭐 이 경기를 프리뷰를 하는데, 핸디가 3.5네요. 뭐 아데바요나 히어로 한 명 안 나오면 한 2점 정도 또 올라가겠죠. 예. 일단 마이애미는 최근 공격력에서, 득점력에서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득점력에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이지만 오히려 최근 수비는 지금 마이애미보다는 브루클린이 더 좋은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아데바요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아데바요가 21.8점 득점하고 개인 득실 마진이 3.3이에요. 예. 근데 오버롤이요.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은 아데바요가 27점, 오씨, 내가 잘못 봤나? 6점이네. 더 올라갔네. 제가 뭘 잘못 봤나 봅니다. 예. 똑같네요. 예, 27점. 꼬박꼬박 제 몫은 해주고 있네요. 더 올라갔네요. 6점 정도. 예. 제가 착각했어. 예. 착각했습니다. 예. 아데바요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최근에 아데바요가 잘 해주고 있다라는 점, 제가 왜 착각을 했냐면은, 지금 백코트에서 지금 마이애미가 정상적으로 어떤 득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데바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예, 그 얘기를 하려다가 삑사리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아데바요의 의존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아데바요가 만약에 못 나온다면 상당히 지금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득점력에서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데바요가 최근 좋은 활약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클락스톤 또한 수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데바요가 뭐 이렇게 최근 5경기 27점 정도까지 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고, 클락스톤도 뭐 득점력은 썩 좋진 않지만 수비에서만큼은 충분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듀란트가 뭐 워낙 미들라인에서는 뭐 진짜 최고죠. 듀란트가 워낙 잘해주고 있고,
물론 직전 경기 어빙이 약간 좀 부진했지만 4쿼터 막판 한 3분 남겨놓고는 정말 잘했죠. 예. 거기 있던 어떤 그런 클러치 상황에서도 뭐 브루클린이 충분히 마이애미를 압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경기당 기복이 너무 심해요. 솔직히 이 경기 마이애미가 너무 못했던 경기였고, 예, 너무 못했던 경기였고, 그다음에 경기당 기복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마이애미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올 시즌 마이애미 추천한 경우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 디트로이트 프렌 추천한 적은 있어도 마이애미의 승리를 추천한 적은 없어요. 왜? 마이애미는 팀의 어떤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인을 받거나 그 다음에 좀 이게 좀 짜요. 그래서 마이애미를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떤 마이애미의 경기력을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좀 덜컹덜컹거리는 경기력을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브루클린, 지금 이 3.5 정도면은 브루클린 상당히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3점 감도 브루클린이 훨씬 좋습니다. 40%, 33%. 마이애미는 33%죠. 예. 그래서 전 마이애미의 마인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죄송합니다. 브루클린의 마인승, 예. 브루클린의 마인승, 예.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최근 브루클린이 수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브루클린의 수비가 좋고 마이애미야 원래 뭐 수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서 223.5 언더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피닉스와 클리블랜드 경기. 피닉스가 지금 오늘 폴이 GTD인데 지금 뭐 막 찾아보니까 반반입니다. 예, 반반이에요. 부커는 여전히 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미첼과 갈란드가 GTD인데 둘 중에 한 명은 나올 것 같아요. 예. 미첼이 못 나오면 갈란드 나오고 갈란드 안 나오면 미첼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폴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예상을 해볼게요. 예. 폴이 안 나오면은 뭐 정말 답이 없을 것 같고, 예. 폴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도 일단 백코트는 클리블랜드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피닉스는 마땅한 백업 볼 핸들러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오늘도 뭐 카메론 페이는 못 나오는 상황이고, 둘 중에 한 명만 나온다 하더라도 클리블랜드는 르버트와 짝을 짓게 되어서 백코트를 조율을 한다면 클리블랜드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에이튼의 수비가 너무 안 됩니다. 예, 최근 에이튼의 수비가 너무 안 되는 모습이고, 제가 에이튼이랑 아데바요랑 헷갈렸나? 하여튼 에이튼 같은 경우 17.6점에 마이너스 1점 득실 마진인데 최근 5경기 보면 마이너스 11점이에요. 예, 수비가 너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0점이 올라갔어요. 예. 뭐 브리치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얘네가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지금 수비도 상당히 안 되는 모습이고 피닉스가, 반면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뭐 알렌과 모블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이튼 뭐 헐거운 수비 보여주고 있는 에이튼 상대로라면 뭐 알렌, 그 다음에 모블리, 예, 알렌과 모블리가 충분히 피닉스의 프론트 코트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뭐 프론트 코트도 그렇게 되면은 뭐 클리블랜드가 더 좋고, 백코트도 르버트라는 확실한 백코트 백업 볼핸들러가 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피닉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경기의 흐름, 그 다음에 경기력, 그 다음에 최근 피닉스의 득점력, 지금 96점, 90점, 83점, 100점을 넘기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예, 100점을 넘기기가. 그 다음에 1월 5일날 두 팀의 맞대결 경기 있었는데 90대 88로 피닉스가 패했어요. 클리블랜드가 이겼는데 이날 클리블랜드의 슛감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3점 슛은 30%밖에 안 됐고 필드골도 30%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닉스가 패했다라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피닉스 사이드로 보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핸디캡 극복하면서 저득점 상황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요. 예, 이 프리뷰엔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VIP 픽이나 골드, 실버 픽 뽑는 거 다 요 빨간 딱지 안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용이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내일 오후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